우리 한국인의 사회 정신병리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우리는 조절력이 부족합니다. 라스베가스에 한번 가잖아요. 어디든지 도박기계가 다 있습니다. 그 조절을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뭐 하나 빠졌다 그러면 이 완전히 끝장을 보는 겁니다. 끝장을 봐야 돼, 완전히. 이게 우리 한국인들의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로토닌 결핍증후군이라 그러면은 7가지 중요한 사회 정신병리가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로토닌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우울증 환자가 많고, 그 다음에 자살 환자가 많고, 또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충동적으로 됩니다. 회의를 하더라도 그래요. 그냥 나오고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나오고 다른 의견인갑다. 그리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의견하고 다르면은 저 자식은 나를 미워서 그렇다. 또 그렇게 하고 감정적으로 됩니다. 그러고 좀 토론자에 안 되죠. 그러면 좀 격투장이 벌어지는 이런 일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모를 하더라도 그냥 평화롭게 데모를 하면 되는데 그게 좀 잘못되어 가지고 무슨 이렇게 되면 갑자기 완전히 아주 폭도처럼 변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결정적인 취약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충동적인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이걸 우리가 일명 공부 호르몬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내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불안이 컨트롤 안 돼, 조절이 안 돼. 또 너무 흥분해 있어. 이것도 안 되잖아요. 또 너무 가라앉아 있어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잘 조절해서 평상심을 유지하게 하는 것, 이게 세로토닌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정서적으로 너무 떴거나 너무 가라앉았거나 이래서 정신 기능이 옳게 돌아가지 않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 호르몬을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가령 학교 수업이 우리가 50분 하면은 10분 쉬고, 그 10분 쉬고 이제 애들이 이제 교실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금방 애들 뛰어놀던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하는 자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대개 보면은 우리는 거의 한 5분 내지 10분 동안 아이들은 아직도 밖에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선생님의 말씀이 옳게 안 들어온다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때 오히려 아이들을 좀 조용히 하고 심호흡을 3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게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꼭 그렇게 명상을 깊이 하라 하는 이야기, 그거 하다 보면 공부는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꼭 심호흡을 3번 조용히 내쉬었고, 뱉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밖에 떠들었던 그런 흥분 상태가 쉽게 가라앉을 수가 있다. 그럼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상을 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거든요. 그 얘기는 명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명상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애들이 밖에서 흥분하고 뛰어놀던 아이들이 갑자기 시작 종친다고 들어와서 당장 보면 이 공부가 잘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작 전에 적어도 한 5분, 주분 그렇게 심호흡을 하면 시키는 것이 참 좋다. 그런 연구 보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이거를 공부 호르몬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미인 호르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굉장한 중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력을 떠받치고 있는 게 뭐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이 어깨가 꼬부러진다거나 우리 꼬부랑 할머니처럼 이렇게 이제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미인들을 보면 항상 자세가 반듯하잖아요. 또막 걷고, 그리고 표정이 아주 참 생기 발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참 그런 여자를 만나보면 기분이 좋죠, 정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밝은 얼굴을 하고 또 이 생기 발랄하고 자세가 반듯하고 이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미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세로토닌은 중력을 받쳐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우울증 환자들 보면 세로토닌 부족한 우울증 환자들은 그건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라도 우울증 환자들 보면 일반 사람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고개가 축 늘어지고 어깨가 늘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얼굴 표정도 보면 완전히 뭐 죽은 사이죠. 사람의 생기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세로토닌이 풍부해야지 생기 발랄하고 자세도 반듯하고 이 모든 것이 이 인간관계도 아주 참 좋아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세로토닌이요. 통각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여자들은요.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실제로 그 아기를 낳을 때 그 산통은요.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은 엄마들이 그만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이제 많은 학자들은 제왕절개술로 낳는 아이보다는 그냥 자연 분만을 하는 것이 훨씬 아이들에게는 건강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그 엄마들의 산도를 지내 나오면서 엄마들이 갖고 있는 면역을 아이들에게 타고난다. 그렇게 실제로 아이들 우리가 타고나면서 자연 면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이것은 이제 엄마로부터 받아내는 겁니다. 뭐 나한테는 없었죠. 원래 태아 때는 뭐 그런 면역이 필요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산도를 빠져나오면서 아이들이 면역을 다 얻는다. 그 면역 때문에 아이들이 큰 병이 안 걸리고 그걸 잘 살아나갈 수 있다. 그래서 참 이 아이들에게도 이 통각 조절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애인이 꽃다발 들고 오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프기 좀 덜하잖아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거든. 그럼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은 통각이 조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프지가 덜해요. 그렇게 여러분 애인하고 뜨거운 포옹을 할 때는 진짜 어떨 때는 뭐 힘도 없고 여자들 아프거든요. 아파도 기분이 좋은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각 조절하는 기능도 세로토닌 기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충동 조절하고 또 폭력성을 조절하고 또 가학성 이런 걸 조절하고 중독 환자가 우리나라가 700만 명입니다. 700만 명. 그래서 물론 이제 아이들의 그런 거 게임 중독 같은 거 이런 것도 합쳐서 그렇죠. 담배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 중독이요. 우리 이웃에 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만으로 축복받은 집안입니다. 중독 한 사람 있으면 그 집이 완전히 망합니다. 아주. 중독 환자가 하나 있으면 3족을 멸한다 그래요. 친족을 멸하고 외가를 멸하고 처가를 멸하고 삼족을 멸하고 회사가 망합니다. 엄청난 회사 공급을 가지고 미국에 가끔 그런 일이 들어버려집니다. 라스베가스에 한번 가잖아요. 그게 조절을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이게 회사 공급은 있죠.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게 또 라스베가스는요 조절이 안 되게 또 아주 참 묘하게 조직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 떴는지 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거기 이제 빠져버리면 정신이 없죠, 진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딱 그 자기 분수에 맞게 그래도 참 끝까지 갔으니까 뭐 한판 해보기는 해봐야죠. 재수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실제로 그 라스베가스에서는요, 이 한국 사람은 못 삽니다. 근데 미국 그 직원들도 뭐 많이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 사람들은 조절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잔돈이 좀 남고 시장 보고 나오면은 라스베가스는 어디든지 이 도박 기계가 다 있습니다. 스라트 머신 그러죠. 돈 넣고 땡겨보면은 이 뭐 얼마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버스 기다리는 동안에 주부들 한두 번 해봐요. 잔돈 있으면 넣고. 그리고 버스 오면 붙하고 가는 겁니다. 뭐 우리는 한국 사람 한번 붙었다 그러면 끝장을 봐야 돼. 뭐 완전히 이게 우리 한국인들의 이게 세로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의 사회 정신병리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이렇게 만약 물으신다면 우리는 조절력이 부족합니다. 적당히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일을 해도 지난번 산업사 때는 정말 막 죽을 듯 살도 모르고 일을 했잖아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으면은 정부에서 일 좀 그만해라. 법으로 만들었잖아요, 이번에요. 예? 근로 시간을 뭐 몇 시간을 나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줄였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참 행복한 고민이지. 다른 데는 일 안 해서 고민인데 우리는 일 너무 많이 해서 고민인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조절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 빠졌다 그러면 이 완전히 끝장을 보는 겁니다. 예, 싸움을 하더라도 끝장을 보고
이게 정말 참 우리 문제점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인의 사회 정신 병리를 만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세로토닌 결핍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로토닌 드럼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이 북을 치면은요. 북을 치면 이게 굉장히 릴미컬한 운동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원시족들 어떤 원시족이라도 부분이 있습니다. 원시족들 저 아프리카 그 숲속에도 보면 이 북을 치잖아요. 또 군대 행진할 때도 북을 치면 사병들이 용기가 나고 막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제 세로토닌 드럼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 드럼 클럽은 아이들이 북을 치면은 정서적으로 앉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리포트가 많이 나와 있죠. 현재 우리가 이제 시작한 지가 뭐 한 10년도 넘었습니다만은 여기 우리 수료생에 한 3만여 명 됩니다. 지금 230개 중학교 아이들이 지금도 북을 치고 있습니다. 한 3천 명이 그 열심히 북을 치고 있고 요즘 이제 그 북 클럽이 군대도 들어갔습니다. 군대에서도 이제 북을 쳐요. 군대 생활이 좀 굉장히 따분하잖아요. 애들이 그 참 자유롭게 뛰어놀던 아이들이 갑자기 군대 가서 탁 그 통합된 그런 답답한 데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막 굉장히 그 아주 터질 듯한 이런 그걸 이제 북을 치면서 그걸 발산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그 북을 잘 치는 부대는 굉장히 그 군기가 잘 선다. 사단장들이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실제로. 네. 그것도 다 이제 정말 참 그런 충동 억제를 한다든가 충동 조절을 한다든가 폭력 조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세로토닌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 사실입니다.